그들의 비단 같은 삶 뒤에는 피와 절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제3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둠 속의 권력을 탐하며 호화로운 날들을 보냈던 여인들. 그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애정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광기가 낳은 가장 어둡고 은밀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나치 정권의 고위 간부들과 밀접하게 얽혀있던 여인들의 삶을 조명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들의 세계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이것은 감춰진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유혹,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처절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유럽을 덮쳤을 때 독일 베를린의 거리는 혼란 속에서도 기묘한 이중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나치 엘리트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치 고위 간부들의 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오는 부와 특권을 누리며 전쟁 중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사치를 즐겼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배고픔과 공포에 시달릴 때 그들은 고급 와인과 프랑스산 비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헬가라는 이름의 한 여인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베를린 근교의 한적한 마을 출신으로 원래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나치 정권의 한 고위 장교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리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장교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헬가가 살던 베를린의 저택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이국적인 꽃들이 피어 있었고 실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하인들이 준비한 최고급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일제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는 베를린의 유명한 카바레에서 일하던 매력적인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나치 선전부의 한 간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일제는 곧바로 그 간부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나치 정권이 저지르는 만행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베를린의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고 나치 엘리트들이 모이는 비밀 파티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전쟁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사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치 정권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찬란한 빛 아래에는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K-드라마를 보며 현실과 허구를 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인간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하는지는 영원한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연인들이 밤마다 들려주는 승전보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나치 독일의 영원한 승리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에 그들의 말에 의심의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나치 이념을 신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아인 우월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덕적 나침반이 고장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권력자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잔혹한 정권의 은밀한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수많은 진실들을 더 많이 공개할 테니까요. 그녀들은 눈을 감았던 현실은 결국 그녀들을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변의 모래성을 집어삼키듯 전쟁의 경랑은 그녀들의 안온한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이 되자 전쟁의 양상은 점차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는 독일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부 전선은 끝없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베를린의 공습 경보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연합군의 폭격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헬가와 일제 같은 여인들도 더 이상 안전한 저택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지하 방공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불안감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 와인 대신 끓인 물을 마시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연인들은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그들의 권력은 오히려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작은 불평에도 무자비한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일제는 어느 날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애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과 함께 서서히 공포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베를린의 야시장에서 활기차게 음식과 물건을 사고 팔던 지금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시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싸웠습니다. 그녀들의 특권은 더 이상 보호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을 옥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전권이 무너질 때 그녀들의 연줄은 그녀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나치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히틀러의 곁에 남아 광기를 지켰습니다. 그녀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 연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함께 도피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녀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헬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스위스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결국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헬가는 저택에 홀로 남아 연합군이 베를린에 진입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베를린에 진입했을 때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규칙과 질서가 무너진 혼돈 속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병사들은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헬가는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저택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으며 그녀 자신도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웠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체포된 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부와 명성을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강제로 애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증언들은 그들이 나치 정권의 부와 권력을 기꺼이 즐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몰입하셨다면 당신은 역사 속 숨겨진 진실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다음 다큐멘터리도 놓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을 단지 시대의 피해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공범자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전쟁의 잔인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사회는 나치 잔당과 협력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치 고위 간부들의 애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쟁 범죄자 혹은 협력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사회적인 지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이 깎이는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던 평범한 아주머니들도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때 베를린 사교계의 꽃이었던 그녀들은 이제 가장 비천하고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마치 인기 K-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재벌가의 사모님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처럼 극적인 파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신들이 나치 정권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부 만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그레타였습니다.
그녀는 나치 게슈타포의 고위 간부 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통해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져온 값비싼 물품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전후 재판에서 자신이 연인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화려한 소비 습관과 나치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는 그녀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인 마르타는 나치 선전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의 지시로 반유대주의 선전물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글과 그림의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오직 증오를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르타는 전쟁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고 끝까지 나치 이념을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 독일 사회가 겪었던 깊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인간성을 버린 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들이 단지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약한 존재들이었다고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들이 능동적으로 그 체제의 일부가 되어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여인들의 비참한 말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전 세계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사치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화려했지만 그 꿈의 끝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의 잔혹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은밀한 탐욕과 공모는 전쟁의 본질을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한때 서울 명동거리의 명품 매장에서 값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여성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비유는 다르지만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경우는 단순히 부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파산과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혹은 방조한 악행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여인들의 사례를 통해 나치 정권의 악마적 본질이 사회의 모든 계층과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연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광기에 동조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3제국의 몰락이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파멸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권력의 유혹은 얼마나 치명적이며 그 대가는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화려한 파티와 은밀한 만남 뒤에 감춰진 것은 전쟁의 참상과 무고한 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들의 작은 세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조각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자 그들의 성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여인들을 단순히 악인의 조력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압력과 권력 구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과연 자유로운 의지였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었는지는 영원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유혹에 맞서 자신의 양심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달콤함에 이끌려 타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잔혹사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의 광기에 휩쓸려 자신들의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미래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둡고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날 다시 꺼내보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유혹,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참혹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